네, 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고등부 수학 전임 강사 이주영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이번에 시행된 2025년 1학년 2학기 동명여고 기말고사에 대한 총평과 주요 문항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아까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동명여고에서 내신 시험을 치러줬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좀 이제 거의 다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같이 이제 보시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럴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지만 먼 훗날에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본인이 이제 어떤 부분에 피드백해야 되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결국에 이 영상의 쓰임새는 이번 시험이 어떻게 끝이 났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의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쓰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선생님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시험에 대해서 난이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자, 난이도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화살표 2개를 그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가 2개라는 건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와 되게 어려웠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해보면 절대적인 난이도, 절대적이라는 말도 좀 웃기긴 해요. 사실 말이 절대적이지 좀 상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절대적 난이도는 동명여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들, 은평구 지역에 있는 다른 인문계 이제 고등학교 그 시험의 평균 난이도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좀 얘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체감상 난이도를 좀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절대적 난이도는 정말 냉정히 얘기했을 때, 그냥 적당한 난이도긴 해요. 네, 그러니까, 자, 이상하죠?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절대적인 난이도, 그러니까 숭실고, 예일여고, 대성고, 선일여고, 그냥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기출문제들과 견주어 봤을 때는 저는 딱 그냥 가운데 정도에 위치한 난이도라고 보여요. 근데 체감상 난이도가 높았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 시험이 이상하게 동명여고 학생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다라는 게 선생님의 이제 최종 판단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그냥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왜냐, 여지껏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동명여고의 내신 시험이 항상 좀 이지하다라는 인식, 근데 그 인식은 애초에 그냥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해, 그러니까 이게 4번째 시험이었잖아요. 우리가 앞서 봤던 총 3번의 내신 시험과 견주어 봤을 때 분명 이번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체감상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사실 절대적 난이도로 따지면은 별로 계산이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여지껏 시험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계산량이 좀 많긴 했지. 계산이 좀 많았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왜 어려웠냐고 하면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객관식 초반이나, 그리고 서술형은 전부 다 좀 무난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어려운 문제 기준은 또 학생들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말하는 어려운 문제 기준은 시중 교재나 교과서에서 쉽게 접하기 좀 힘든, 좀 그런 신유형에 가까운 문제들을 이제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신유형이 좀 나왔다. 여기서 신유형은 저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다 하면 신유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수업한 친구들 알겠지만 모의고사에서 되게 닳도록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은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그 해당 문제를 신유형이라고 하진 않지. 근데 말 그대로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나 태어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좀 생소한 형태의 문제, 13번 문제 객관식, 그 다음에 15번 문제, 그리고 16번 문제, 17번,
이렇게 네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뭐 14번도 조금 어렵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조금 뭐 많이 봤을 법한 문제고, 그다음에 계산이 많다고 했었는데 밑에 언급했던 이런 신유형 문제들도 계산이 좀 많긴 했었지만 뭐 체감상 상대적으로 이제 9번 문제라든지 15번 문제 같은 거에서 좀 계산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건 아마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나 이거 네 문제 중에서 본인이 만약에 그 제한 시간 안에 앞서 다른 문제들과 서술형 문제들 다 풀고 이거 네 개 중에서 두 문제 이상을 내 힘으로 풀어서 맞았다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 학생은 아주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등급컷 내기도 같이 좀 하게 되면은 등급컷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험과 비교했을 때 5점 이상이 좀 5점에서 시점 사이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영상 시작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냥 시험이 쉽냐 어렵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오늘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총평 영상을 찍으면서 뭐 이따 주요 문항 풀이도 해주겠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긴 해요. 그리고 이번 시험이 저는 제가 감히 뭐 학교 선생님분들의 평가할 것은 뭐 평가할 사람이 못 되지만은 감히 제가 뭐 한마디 하자면은 이번 동명여고 수학 선생님분들이 정말 너무 좋은 취지로 정말 좋게 출제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려우면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쉬웠던 건, 저는 강사를 하면서 동명여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이제 다 가르치게 되면서 한 10개 정도 되는 10개 학교 이상 학생들을 다 가르치게 되면서 항상 아쉬운 게, 그러니까 뭔가 동명여고 시험이 항상 쉬워왔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쉬운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쉬운 편이었다 보니까 뭔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뭔가 작은 어항에 사는 그런 물고기처럼 이 정도 하면은 뭐 8, 90점이 나온다. 이 정도만 공부해도 1등급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기준치를 너무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맞춰버리고 거기에 맞춰서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좀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을 통해서 무슨 소리냐, 동명여고도 마음먹으면은 이런 문제 충분히 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참아왔던 거야 라는 식의 메시지지 않을까. 즉 너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라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주신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정말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능동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말이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좀 너무 지나치게 암기식으로 공부한다든가, 본인이 알 거예요. 동명여고 시험은 뭐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라든가 뭐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정도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 있는 걸로 그냥 거의 다 내던데 라고 하는 그런 암기식의 공부.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냥 막 뭐 시험 보기 며칠 전부터 왕왕 외우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되던데 라는 그런 태도는 절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냥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단연간 강사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학교별로 그리고 수준별로도 거의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그냥 수학 실력을 늘려야죠.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늘리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뭐 당연히 뭐 기초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방금 얘기했지만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단순 암기식으로 때려박아도 어찌어찌 점수가 나오는 게 이제 보장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자, 거기에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 대표 유형들. 대표 유형 연습들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데 여지껏 동명여고 시험은 약간 이 정도까지만 해도 8, 90점 이상이 나온다가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EBS 문제라든지 뭐 모의고사 기출 같은 것도 부지런히 풀어야 된다. 그런 고난도 문제들을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번 시험이 그러니까 뭐 어려웠어요. 분명히 상대적으로 어려웠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너무 지나치게 못 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그냥 솔직히 그냥 담백하게 얘기해서 이 문제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풀어냈으면 그래도 한 70점 나올까? 7, 80 정도 나올 뭐 찍어서 하나 맞을 수도 있겠고 7, 80 나올 수 있는 게 좀 정상이라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는 둘째 치고 그냥 이거 말고도 좀 다른 문제들, 좀 쉬운 문제들, 평소에 연습 많이 했던 문제들도 이번에 유독 못 봤어요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꽤 있었고 아마 뭐 다른 뭐 학생들 중에서도 꽤 유독 이번에 많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체감상 나이도 너무 높았고 그래서 뭔가 좀 당황을 한 거죠. 예, 갑자기 뭐 13, 14, 15 여기서 객관식 마지막 페이지에서 뭐가 쏟아지니까 얼굴이 하얘지면서 사실 당연한 건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것저것 손대는 시계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못 푸는 거 못 푸는 거고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풀어야겠다. 신유형이긴 하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함수의 개수는 좀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잠깐 펜을 내려놓고 1, 2분 고민을 하고 그런 식의 인내심도 좀 필요하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험이 좀 출제가 잘 됐다고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교훈이 됐길 바라요. 이번 시험의 결과가 뭐 얼마나 아쉽냐 뭐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렇구나 앞으로도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틀에 갇혀서만 공부하면 안 되고 정말 다양한 형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제 공부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제 예비 고2가 되는 거잖아요. 공부할 게 더 많아지고 더 어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데 있어서 그런 공부하는 애티튜드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냥 양분이 되는 그런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란다라는 게 사실 제 마지막 의견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뭐 총평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주요 문항 풀이를 몇 가지 같이 보게 될 텐데 주요 문항 풀이 보실 때는 사실 뭐 이제 시험이 끝난 마당에 저걸 뭐 하러 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믿어야 돼요. 내가 평소에 뭐 13번 함수의 개수 주정쌤이 어떻게 문제 풀라고 어떻게 접근하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떠올렸을 때 정말 다행히도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상한 뭐 풀이법, 뭐 그런 어둠의 스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석대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늘 설명했던 대로 그 방식으로 내가 쭉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러네. 내가 좀 계속 공부해왔던 방식이 크게 다른 게 아니구나.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될 테니까요. 좀 귀찮더라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 3문제 풀어볼 것 같은데 먼저 13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3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개수 문제였어요. 자, 이건 되게 생소했을 거야. 좀 체감상 어려웠을 거야. 왜냐면 뭐 일단 문제 보시면 뭐 x, y 집합 주어져 있고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고 g는 y에서 y로 간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합성을 했더니 g 합성 fx를 했더니 그게 x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1이 되고 2를 대입하면 2가 되고 3을 대입하면 3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도록 하는 f의 개수도 아니고 g의 개수도 아니고 g 합성 f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합성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이 되게 좀 숨이 턱 막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든다는 거야.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f는 x에서 y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0, 1에서 y라는 집합으로 이렇게 가겠죠.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g로 가게 되니까 g를 이어 붙여서 y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순간이 아니고서 마이너스 1 누구한테 대응될래 결정하면서 0 누구한테 대응될래 결정하면서 경우의 수 풀듯이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지.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g 합성 f, 즉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뭐 좀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런 거 아닐까? 그니까 F가 여기서 여기로 막 대응이 이리저리 될 거고 그 와중에
y에서 y로 g라는 함수가 이렇게 막 대응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총 몇 가지냐라는 질문이고, 마치 경우의 수에서 어떤 거예요? 상의가 뭐 이제 옷을 사러 가는데 상의가 세 종류, 하의가 2종류면은 상의 하나, 하의 하나 해서 맞출 수 있는 세트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니? 상의 3개 중에 하나 고르면서 그 와중에 하의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3 곱하기 2 곱의 법칙으로 접근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f의 개수 어찌어찌 구할 거고, 그 와중에 g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식으로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벌써 이 문제는 반 이상이 끝난 거야. 자, 확인해 볼까? 자, f의 개수를 살 겁니다. 근데 이건 디테일이 좀 필요하긴 해요. 우리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좀 적어 볼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도착을 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기서 출발해서 거쳐 마이너스로 가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쓸게. 0을 대입하면은 0으로 가야 될 것이고, 1을 대입하면 1로 가야 된다를 기억해 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인 게, 그래, 일단 마이너스를 너 누구한테 대응될래? 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를 도착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1이 0으로 갔다고 쳐도 여기서 마이너스 1로 가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마이너스 너 누구한테 갈래? 라고 했을 때 그냥 4가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서 항상 그리면서 풀려고 얘기하죠. 0으로 갔다 칩시다. 자, 그 와중에 여기가 중요한데 0 누구한테 갈래? 라고 했을 때 이게,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0이 누구한테 갈래? 라고 했을 때 아까 마이너스를 갔던 이 0이라는 숫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3개한테만 가줘야 돼요. 그게 무슨 이유냐면, 만약 얘가 똑같이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얘 거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근데 얘도 거쳐서 0으로 가야 돼서 이 y집합에 있는 0에서 동시에 2개를 발사하게 돼요. 그럼 함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몰리면 안 된다. 즉, f는 자연스럽게 1대1 함수로서 이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가지. 1로 갖다 칩시다. 마찬가지로 1도 이거 2개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이렇게 된다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 f는 대응이 끝났네. 그러면 그 와중에 g는 어떻게 대응돼야 되는데 만 곱해주시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자, 아까 이미 내가 뭐 답을 얘기한 거랑 다름이 없는데, g는 그러면 뭐 똑같이 하면 되나? 얘 몇 가지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1에서 거쳐 여기로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0을 볼까? 얘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지. 이걸 만족하려면 0이 뭐 0으로 가거나 1로 가거나 그런 건 불가능하고 그냥 마이너스로 같이 가줘야 돼.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냥 하나로 정해져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마이너스 1이 어딘가 갔을 거고 4개 중에 하나에, 그러면은 그 숫자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꽂아줘야 되는 거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한 가지. 같은 이유로 얘도 0으로 가야 되고 얘도 1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을 24라고 한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은 24가 아니죠. 5번이 답이 아닙니다. 자, 답은 4까지 곱해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린 친구들 많을 건데, 자, 왜 그럴까? 이렇게 해놓고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자, f의 개수 곱하기 g의 개수를 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버리면 f는 문제가 없지만 g 입장에서 보면은 g가 함수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4개 중에 하나 남은 이 녀석이 대응이 안 되고 끝나버렸어. 근데 함수의 조건 뭐야? 정역의 원소가 남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어딘가 가줘야 되겠고, 근데 얘가 갈 곳은 아무 데나 다 가도 괜찮죠.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이미 이 조건 다 만족을 해버렸으니 남은 하나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대응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곱하기 4까지 해서 답이 96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늘 공부했던 대로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함수의 개수 문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13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엔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뭐 x-1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뭐 어떤 분수까지 해서 이렇게 기다란 식이 있는데 이 식은요 그러니까 x랑 y에다가 이것저것 대입해 볼 건데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에 b를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통째로 어떤 최소값을 가지더라 그것을 다 구하시오 문제가 되는 건데 자 가장 먼저 얘가 무슨 단원 문제인가를 파악을 해줘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소값 구하기 문제가 될 거예요. 산술기하 문제는 제가 수업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식 형태로 나오거나 도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래프를 활용한 이제 뭐 최소값 문제가 나오거나 이거 셋 중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술형 3번에서 그래프 활용으로 나왔었고 이번에 15번으로 식 형태로도 이렇게 나오게 됐다를 볼 수 있어요. 자, 식 형태로 풀게 될 때 우리가 꼭 생각해 줘야 되는 건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시가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할 때 a 양수라 쳤을 때요. 이거 최소값은 아주 기분 좋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 깔끔하게 식이 떨어져 버리니까. 깔끔하게 식이 떨어진 이유는 약분이 가능한.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약분 가능성을 봐야 된다. 약분각을 재게끔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분명 강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전개를 좀 해봅시다. 전개할 건데 그러면 자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고 우린 산술기하를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쥐어짜서 앞에 있는 식을 변형을 해야 돼요. 왜? 약분을 할 수 있게끔 이 형태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에라 모르겠다 더하기 3 이렇게 써요. 그러면 뒤에 이거는 그대로 일단 써보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9 이렇게 억지로 썼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상쇄를 좀 시켜줘야 될 거야. 일단 y제곱 더하기 2y가 그대로 뒤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원래는 더하기 2였는데 여기 더하기 3. 그럼 상쇄시켜서 빼기 1을 해야 자, 이러면 형태는 변형이 됐지만 주어진 식을 똑같은 크기가 똑같은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갈라서 우리가 이걸 왜 만들었는데 형태를 왜 맞췄는데 얘랑 얘 형태를 왜 맞췄어요? 여기서 산술기하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의 최소값이 되는 상황은 얘가 최소가 되면서 그 와중에 여기도 최소가 되는 순간을 관찰한다 이런 느낌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건 덩그러니 y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고 그 y에 대한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완전 제곱식 형태 이 형태로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뒤에 있는 거 정리해 주시면 y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인가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최소이면서 얘가 최소일 때가 언제요를 보자는 거지. 자, 근데 보시면 그냥 뒤에를 먼저 볼까요? 자, 뒤에 먼저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자, 뒤에를 먼저 보시면 일단 딴 건 모르겠고 뒤에 있는 얘가 최소가 되려면요. 다 아시겠지만은 y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그 와중에 이제 여기도 최소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도 최소가 되려면은 다 아시겠지만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거야. 이거랑 이걸로 산술기하 평균 쓸 건데 그 산술기하 평균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이 대상과 이 대상이 같을 때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3과 같을 때예요. 이거이면서 이거면 이거 식이 최소가 될 거예요 라는 주장인 거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x가 0이거나 2면 될 거예요 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x가 2면서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최소값은 이제 어떻게 되니?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얘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균 써주시면은 그냥 네모라고 쓸게요. 네모 더하기 네모분의 9는 크거나 같을 것이다. 2 루트 네모 곱하기 네모분의 9 해서 우변 정리해 주시면은 얘가 6이죠. 6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의 최소값이 6이고 그 와중에 우변 오른쪽의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최소값은요 6 마이너스 2 해서 4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해주셔서 답은 5,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번까지 마무리되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문제일 것 같은데 비주얼부터 아주 살벌하죠?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7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고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명제에서 수직선 문제는 정말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디테일을 얼마나 많이 발현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인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명제 P가 있을 때 P라는 명제를 이게 N이라는 어떤 식에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우리 계산하느냐? 자, 명제니까요. 그 명제에 뭐 대우도 만들 수 있겠고 아니면은 역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참인 것의 개수를 NP라고 하자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P1이라 명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는 식의 명제가 돼 있는데 만약에야 저 P1이라는 명제가 자, 여기 참이다. 즉 얘가 참이라고 쳐봅시다. 얘가 참이고 그 다음에 대우도 참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들아 이건 알고 있지? 대우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의 참 거짓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그거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는 명제. 둘은 참과 거짓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꾸역꾸역 대우로 바꾸어서 참이냐 거짓이냐 확인해도 되겠지만 사실 지금 너무 그냥 깔끔하게 돼 있는 상태니까 대우가 참인지를 확인한다고 쳤을 때 직접 대우를 돌릴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주어진 명제 이거이면 이거다가 만약에 참이라면 대우도 참이고 이거면 이거다가 거짓이면은 대우도 거짓이겠죠. 그치? 그래서 그냥 화살표 게임이라고 얘기하지 평소에. 이렇게 화살표 딱 그어봤을 때 자 여기 참이다. 근데 이 방향 원래 명제 방향은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서 참인 것의 개수가 역 하나만 참이니까 그때는 얘가 1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만약에 얘도 참이야. 이것도 참이고 역도 참이야. 즉 필요 충분 조건이야 라게 되면은 참인 것의 개수가 총 2개. 그래서 그때는 2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둘 다 거짓일 수 있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참인 개수가 없으니까 빵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문제 조금 더 읽기 전에 결국에 우리는 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참일까? 얘가 참일까? 얘가 참일까? 얘가 참일까? 라는 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좀 손질을 하고 문제 마저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한눈 안 들어오지. 이거 절대값 벗겨서 몇과 몇 사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적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거 정리하는 거 생략할게요. 이건 할 수 있지? 자, 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거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x가 a-5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잘 보이나?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해 주시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 있을 거고 자, 쭉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얘도 절대값 벗겨주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b 곱하기 b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해서 x자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2차 부등식 정리해 주시면 자, x-b 곱하기 x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마저 읽어보자는 거야. 자, 문제가 뭐라 적혀 있냐면 그랬을 때 이 명제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 명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개수를 곱했더니 2가 돼야 된대요. 그 2가 되기 위한 정수 A, 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서 얘기한 대로 얘가 각각 개수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 뭐뭐의 개수가 뭐 분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거나 그럴 순 없잖아. 그럼 이건 둘 중 하나 아니야? 1 곱하기 2가 됐거나 2 곱하기 1이 됐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1 곱하기 2가 될 순서상 개수도 구하고 2 곱하기 1이 될 순서상 개수도 구해서 싹 다 더해라 정도가 되겠죠. 와, 진짜 할 게 많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자, 이 문제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우 직접 하지 말고 그냥 화살표 게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뭐 굳이 말하면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 각각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자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가 결정적인데
정상적으로 문제를 푼 친구는 이게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정말 잘했어요. 자, 얘가 불가능해요. 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캐치했어야 돼. 자, 선생님이 수직선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 수직선 할 때 이렇게 미지수 닫혀 있으면 이거 뭐 수직선을 그릴 텐데 그리면서 동시에 이 구간의 길이를 관찰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이 왼쪽에 있는 걸 여기다 그릴게. 그러면 쟤는 a-5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구간의 길이를 책정해 보자고. 여기서 여기 빼면 6이에요. 그리고 A가 몇인지 몰라도 여기서 여기를 빼면 몇이 나오니? 10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더 구간이 길어. 얘가 더 구간이 길어. 이걸 기억하세요. 근데 자, 2, 1이 되려면 얘가 2여야 되는데 얘가 2라는 것은 뭐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니? 그냥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가능해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얘 구간이 10이고 얘 구간이 6이니까 얘가 더 길어. 구간의 길이가 다른데 둘이 그 수직선으로 표기했을 때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를 선을 긋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 1 곱하기 2가 되는 경우의 수만 구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자 1, 이게 1이어야 되거든. 이거 n이 1이라는 것은 이 방향 중에 하나만 참이라는 건데 결국에 쏙 들어간다잖아. 그러려면은 얘가 더 구간이 긴데 얘가 참일 수가 없겠지.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즉 이렇게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를 볼 수가 있겠고, 여기다 미리 얘기합시다. 여긴 두 개가 될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한 B를 구하자.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면 된다. 즉 여기다 그릴까? 1, 7 이런 식으로 생기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의 범위는 A-5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그 와중에 7이 A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A에 대한 범위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A에 대한 범위는 정리해 주시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가능한 A는 2, 3, 4, 5, 6 5개의 숫자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중간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 와중에 P2라는 명제가 이제 저게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 이 구조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한 B만 구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P2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마이너스 1과 3 사이구나. 미안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범위가 그냥 이거랑 똑같이 생기기 위한 B를 구해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 그릴 때 어떻게 그리니? 얘 X축과 만나는 점이 B 또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지? 그치? 근데 어때요?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케이스는 두 가지인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얘가 B면서 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2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2이고 그 와중에 얘가 B일 수도 있겠고, 이걸 만족하는 B를 각각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B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1 되면서 얘가 딱 3이 돼서 가능하고요. 또는 이때는 B가 기가 막히게 3이면 얘가 3이면서 그러면 얘가 3 넣으면 또 마이너스 1 되면서 이 상황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B는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로 결론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순서상 개수는 어떻게 됐지? A는 2, 3, 4, 5, 6 5개이면서 B는 2개이다 해서 5 곱하기 2 해서 답은 10개가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치?
네, 이로써 주요 문항 풀이까지 모두 맞춰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번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 풀이 보면서, 그래, 문제가 어렵긴 했지만, 평소에 단원별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흔들림 없이, 다른 스킬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이, 정석적으로 공부하면은 다 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수험 기간, 이제 또 예비 고2 겨울방학 기간을 알차게 모두가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로써 총평 및 주요 문항 풀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